안녕하세요,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갑자기 찾아온 우울감, 불안감 때문에 어려움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해주실 분을 지혜 다락방에 모셨습니다. 조선 뉴스프레스 함영준 고문님인데요.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대적 질병인 우울증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관계, 또 기업, 또 학계를 거치면서 좀 다양하게 사람과 세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거를 되게 힘들게 지내다가 그것을 잘 극복을 하고서 그 경험담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함 고문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전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비서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무,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초빙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에 대해서 전념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제가 친정 신문사로 와서 우울증 치유기에 대한 책을 내고 그랬더니 이제 반향이 여러 군데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연도 하고 또 공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 인사들이 실은 내가 걸렸었다. 지금도 힘들고 있다는 사람들을 하고서 아니면 본인의 가족이 그렇다든가.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책 쓰고 할 일이 아니라 이거를 미디어가 할 일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컨퍼런스도 하고 제가 친정 조선일보내 8주 마음 챙긴 명상이라는 강좌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다가 아예 옛날 같으면 잡지인데 지금은 잡지가 잘 안 되거든요. 디지털 매거진을 온라인 매거진을 마음건강 길이라고 하는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싣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강연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예, 제가 겪었던 우울증에 대해서 처음 발병에서부터 그 이후에 치유 극복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좀 편안하게 보입니까? 네. 예, 일부러 편안한 척 뭐 하는 거나 메이크업, 그건 다 드러나죠. 그죠? 실제로 편안합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제가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이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예, 그때는 진짜 지치고 힘들고, 그나마 불안하고, 또 뭔가 속에서 이런 분노 같은 게 있었고, 그렇게 전형적인 대한민국에 열심히 본인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좀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50대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느 날 저한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됐어요. 저는 제가 우울증을 겪을 줄 꿈에도 몰랐죠.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일종의 정신병인데 그건 조금 이렇게 한 사람들이 걸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처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대단히 놀랬고 그런데 그것을 이후에 차근차근 극복하면서 이거야말로 내가 여러분들께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 제가 겪은 걸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기자가 맨날 남의 얘기만 가지고서 합니까? 자기가 겪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요, 예전에는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200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2020년이 되면 바로 1년 뒤죠. 우울증이 전 세계 질병 1위가 될 거리다. 뭐 암이다, 심장질환이다 이런 걸 넘쳐서.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이미 2014년도에 세계 청소년들 티네이저 질병 1위로 우울증이 1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떤 심장질환이라든가 암 이런 거는 그 우울증이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심장 거기에 결과가 되거나 다 복합적으로 나오는 병이든. 그리고 제가 겪어보니까 우울증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 뭐 못 나가는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공부를 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은 옛날에 우리 되게 힘들었잖아요. 가난하고. 근데 씩씩하게 잘 견뎠죠. 근데 지금은 경제력이 세계 10몇 위 경제 대국도 됐는데 힘들어해요. 왜 그렇죠? 민주화도 됐고 모든 게 다 됐는데 거기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만족하지 못하죠. 옛날에 비하면. 근데 옛날에는 자살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십시오. 지금은 자살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잘 나가는 국가 중에서 1위예요. 2003년도부터 17년째. 물론 작년 가을에 라트비아인가 어느 나라가 이제 잠깐 올라온 적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공식적인 우울증 통계는 극히 낮습니다. 한 60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마 그거는 저처럼 우울증을 결렀어도 내가 우울증을 걸렸나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창피하니까 숨기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저 자살률에는 아마 우울증이 상당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불안과 우울은 늘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병으로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어떠냐? 네. 처음에는 어떤 무기력감, 이제 희망도 없고, 이제 이렇게 재미없는 그런 일상, 그런 마음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라든가 관심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부정적 반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꾸 자책을 해요. 아, 내가 왜 과거에 이랬지? 후회하게 되고. 아, 그때 내가 왜 이랬나? 아, 그때 내가 좀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난 한심해. 그러는 자책, 후회가 나중엔 자기 비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것도 물론 있죠. 근데 그놈이 문제 아니었어. 그게 다시는 또 자기한테 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이러면은 막 상사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네가 잘했으면 그렇게 됐겠어. 공격하다가 다시 남 욕하다가 결국은 네가 임마 뭐 그러고 보면 그런 스토리가 또 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또. 왜냐면 인간이란 건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자기의 그 생각하는 거에 따라 사실은 그런 게 많이 모여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부정적 반추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몸으로 가요. 몸과 마음은 같이 연결돼 있죠. 그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게 몸으로 오는데 처음에 어떤 식으로 오냐면 자율신경이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괜히 뭐 깜짝깜짝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뭐 가쁜 숨을 쉬거나 땀이 나거나 이래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는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못 자게 돼요. 막 자다가 우리 악몽도 꾸고 그럴 때 있대잖아요. 근데 그게 상시화가 된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아예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24시간 저는 휴식을 못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마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럼 몸이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영어로. 소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공황 발작. 갑자기 그냥 막 그 상태를 갖다가 주체를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증상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느끼게 될 거는 우울한 감정이 지속이 된다는 거.
의학적으로 한 2주간 이상 지속되는 걸 갖다 얘기하고 부정적 반추.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한번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돼요. 남에 대해건 나에 대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될 문제들. 제 경험으로서는 제가 이제 여러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뭘 추구하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저는 멘탈이 갑 플러스 A는 아니지만 A 플러스는 아니지만 A 정도는 된다고 봤거든요. 제가 잘 견뎌내는데 근데 이게 내면에다 쌓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모든 게 그래. 이렇게 나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암으로도 오고 뭐로도 오고 아니면 가족 간에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나오는데 저한테는 그게 네가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왜 그래? 너 그리고 그런 점 있잖아, 너. 이런 식으로 자책이 되는데 자책은 점점 이렇게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자책이 되고 그때가 50대 중반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게 30대라면 좀 틀릴 거예요, 40대. 근데 50대 중반이니까 이제 내 인생 다 됐고 이제 막차인데 이제 내가 더 할 게 있나? 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여기서 이제 어떤 절망감, 상실감,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책, 이런 것들이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한 흥미가 없어져요. 제가 신문기자 출신이고 시사에 늘 관심이 많았는데 신문을 안 보게 되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재미도 없고,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밀려오는 불안감, 정신적 위축. 누구 사람을 만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안 돼요. 괜히 내가 죄지은 듯하고 이놈도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또 한심하니까 또 한심하고 그에 대해서 또 비판적이 되고 말이지. 그게 이제 몸으로는 불면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걸리기 전에 수면제 한번 먹어본 적 없거든요. 잠 잘 자요. 5분 내로 자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자책이 머릿속에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잠도 잘 안 들겠죠. 자꾸 깨고 이러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스트레스 받거나 악몽 꾸면 깜짝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호흡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에너지는 두 가지더라고 보니까. 그죠? 하나는 뭐죠? 먹는 거 아니에요. 음식물. 또 하나가 뭐죠? 음식물만 먹어서 돼요? 그죠? 산소지. 그지? 이건 음식물은 며칠 안 먹어도 되지만 이거 한 2분만 안 먹어도 4분 안 먹으면 우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지만 인간의 에너지원은 두 개더라고. 산소, 호흡하고 음식물이에요. 우리가 놀래거나 당하면 숨 헐떡헐떡 되잖아요. 이걸 이제 가슴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호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호흡은 여러분들 깐난아기도 호흡 어떻게 하죠? 배가 이렇게 불렀다가 그게 정상적인 호흡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불안이라든가 긴장이 지나면 이쪽으로 닿기도 모르게 해요. 특히 밤에 악몽을 꿀 때 깜짝 놀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호흡만 잘해도 내가 복식 호흡만 잘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사람이 음식물 플러스 산소인데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팁입니다. 우리가 호흡, 복식 호흡만 늘 잘하고 아주 화가 났을 때라든가 불안해 있을 때 이 복식 호흡만 잘해도 마음이 다운이 되고 이거는 있던 신경 생리학이라든가 뇌과학에서 다 입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러고서 깨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벌럭벌럭 뛰고 이러죠. 그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예 잠을 못 자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잠 못 자면 진짜 미칩니다. 근데 저도 약은 안 먹으니까 약 먹으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까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강동구 암사동에 살았는데 암사동에서 피곤하게 몸을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암사동에서 시청학까지 걸어두고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리고 잘나고 들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미칩니다 진짜. 그런 상태가 되고 술을 먹어봤어요. 근데 술은 딱 먹으면서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술을 먹으면 이게 바로 알코올릭으로 가는 아주 그냥 저거구나. 이건 아니다.
아까 말씀하듯이 신문을 봐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제대로 안 돼요. 왜 그러지 않나? 당연히 못 쉬니까. 그죠?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게 돼요. 집사람이 당신 왜 그러냐고 막 이러는데도 그냥 뭐 이렇게 되고. 근데 그때 특이한 게 이 스트레스도 보이지 않는 암과 같은 거구나. 제 마음 아랫배 속에 뭐가 이만한 혹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속이 썩는다는 이런 거 같이 이게 조금씩 그 에너지가 커져서 있는데 그게 어떨 땐 팽창해가지고 막 뒤흔들고 다니면은 미치는 거예요, 몸이. 그게 아마 공황발작의 전조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게 우울증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네이버를 들어가서 우울증을 보니까 거기에 딱 2주일 이상 잠을 못 잘 경우 이게 나오거든. 벌써 나는 한 달은 못 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느끼게 됐죠. 그러다가 우연하게 친지들 모인 술자리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때 공황발작이 오는 거예요. 막 숨도 못 쉬고 막 그냥 심장은 막 100m 달리기 식으로 돼 있어. 몸에서 땀이 나고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하는데 그 고통이라는 게 엄청 심했습니다. 이게 죽는 거구나.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조금 이따 진정이 됐는데 시간이 한 1시간 걸렸나 했더니 한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게 걸릴 수 있나. 이경규가 공황장애라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김구라가 공황발작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고 근데 이게 이런 건가 보구나. 그래서 난 그건 애들 장난 그 사람들이 좀 과장되게 한 얘기겠지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걸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병원을 갔어요. 동네 내과로 갔더니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한번 큰 병원 가보시죠 해서 제가 큰 병원 제가 가는 병원에 갔더니 정신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미쳤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저는 얼마나 놀래고 당황하고 야 내가 정신과 이걸 누가 알면은 말이야 하명준이가 저 정신병 환자래.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선은 동네 정신과를 이렇게 가가지고 잠만 안 잔다고 해가지고 약을 며칠 받아 먹어서 약을 한 이틀 먹었더니 잠은 잘 오는데 영 그 약으로 이런다는 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버텼더니 몸이 계속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KBS ETV 아침마당인가 그 아침마다 하는 거 있죠 프로 거기에 뭐 한류에 대해서 1시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나가게 돼 있는데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달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제가 아는 거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신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면제를 그 전날 하나를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 조깅도 해서 이러고 갔어요. 정신은 멍한 상태인데 1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시청률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 6%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우울증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바깥쪽 사람들은 잘 몰라요. 결정적인 상황. 우리 유명한 뭐 로빈 윌리엄스 그 배우 이런 사람들 우울증으로 자살했죠. 우리 몰랐잖아 전혀 그 사람. 얼마나 재밌고 휴메니틱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 지옥 같은 마음 상태를. 그거를 갖다 와가지고 저는 완전 파김치가 됐어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병원을 가야겠다 해서 병원을 갔는데 조그만 개인 병원을 어떻게 알고 갔는데 의사가 태도가 이제는 뭐 평생 우울증 같이 가시고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보시오 그 무슨 이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고생도 하시고요. 이게 저 무릎 연골도 오래 쓰면 닳듯이 머리 뇌도 이러니까 그럼 평생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럼 안고 가세요. 이거 완전 사돈 낱말하듯이 했는데 이거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 약은 제가 아이가 그날 받았어요. 그것도 혹시 의료 수가로 하면은 기록에 남을까봐 제가 돈 내가지고서 그냥 일반 비용으로 해서 그 약을 한 이틀 먹었는데 도저히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집사람이 한번 지리산에 가서 당신 산 좋아하니까 산에 가가지고서 이제 좀 정향을 해봐라 해서 그래 한번
지리산을 한번 가자. 지리산 천왕봉 1km도 못 가가지고 막 온몸에 땀 나고 뭐 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우울증은 말이에요. 희노애락이 없어져 버립니다. 울음도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오고 있죠. 남의 말도 안 하고 오로지 내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반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육체적으로 한 1km 그걸 땀을 비워드시고 내려왔다 보니까 한심하기도 하지만 일단 막걸리 한 잔을 먹으니까 옛날에 기분 같은 게 조금 살아나는 거야. 막 웃음도 좀 나오고. 근데 완전히 이제 술 기운이죠. 그러고서 이제 그날 저녁에 오늘은 그럼 제대로 잠 좀 자겠구나 했는데 그냥 밤 꼬박 새우고 아주 힘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또 서울에 그 다음날 이제 강연이 있기 때문에 그날 이제 아침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아주 심해져가지고 이 톨게이트를 못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앙선을 제가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문기자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야, 이거 기사가 이렇게 써지는 거구나.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가 달려오는 차에 충돌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풍진 세상. 저도 집안에서 제가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야, 이거 차라리 가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되게 간단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차 그 벽에 그냥 부딪히면 다 100km 달리다 부딪혀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가잖아요. 이럴 바에 그냥 가자. 여러분 사람 심리가 다운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다 마찬가지. 그때는 내가 이런 걸 정확하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다 그렇게 되거든. 그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2통이 왔어요. 난 그 하늘에서 그건 조금 내가 이해가 안 돼. 저도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는 어머니 전화고 하나는 또 다른 친구의 전화였어요. 정신이 퍼뜩 들었죠. 그때 병원을 제대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임상극에 아주 단련이 된 사람이야. 벌써 포지티브, 적극적으로 나오는 긍정.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고요. 그 약은 얼만큼 전 약 먹는다는 게 죽어도 싫으니까. 기름은 1년이고, 본인 의지에 따르신 거죠. 의지로 해서 이 약만 먹고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인지행동 치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우울증을 유발케 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렇게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의사가 약을 치료해 주는 게 딱 3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잠을 못 자니까 뭘 줄까요? 예. 제가 막 땀 흘리고 막 사람 보면 벌떡벌떡 놀라니까 뭘 줄까요? 진정제. 그리고 제가 계속 우울한 생각이 드니까 우울하지 않을 수 있는 항우울제를 주겠죠. 항우울제란 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이제 그 호르몬이 많잖아. 엔돌핀도 있고 도파민도 있고. 이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시영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한 세로토닌, 인간의 마음을 평정하게 주는 행복감을 주는 그 호르몬, 그 신경전달 물질이 계속 제대로 배출이 안 돼서 하는 건데 이 항우울제는 그거가 흡수되는 거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되게끔 나올 수 있게끔. 그 3가지 약을 이제 주면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씀이 자, 약은 이렇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어려우실 겁니다. 노력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 하십시오. 운동하시고 긍정적 사고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가서 약을 딱 먹었더니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 의사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평생 약 이런 얘기하고는 틀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우울증이나 이런 게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약으로 의존하겠다는 건 뭐냐면 그냥 불건강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약을 끊는다는 것은 최소한의 건강은 유지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되는 거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약을 갖다가 빨리 저기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인지행동 치료를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의사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 자동차로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우리가 옛날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을 켜놓고 간다는 거 헤드라이트 켜놓으면 밤에 아침 되면은 배터리가 나가죠.
배터리가 나가면 아무리 내가 밀고 천하의 운전사라도 운전 못하죠.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충전 기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점프 차지 시키는 게 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다니면 배터리가 이제 충전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건 바로 그 운전기사의 몫입니다. 그 차 끝나고서 헤드라이트 켜놓고 가지 않고 괜히 아무 때나 막 액셀레이터 밟거나 브레이크 밟지 말고 말이죠. 그죠?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한 일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눴어요. 인간의 몸은 3가지로 돼 있죠. 머리가 있죠. 여기 마음이 있죠. 사실 마음, 정신이 좀 헷갈리지만 이건 이성, 그죠? 이쪽은 하트, 감성 쪽이죠. 그 다음에 신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침에는 신체 운동, 이걸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신체 기능.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되게 마음이 즐거워져요. 몸이 편하면 마음이 즐거워지죠. 마음이 편하면 몸도 좋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 마음도 안 좋아지죠. 아프면. 마음이 안 좋으면 다시 몸도. 이건 상관관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심신이론론이고 서양은 얼마 전까지는 심신이원론이었어요. 1970년대부터 서양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상관된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저는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겠다 생각하고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자. 괜히 문제 일으킬 말을 내가 한다거나 이러지도 말고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좀 좋게 생각하는 노력하자. 그리고 저녁 때는 그전에는 어차피 저녁에 약속이 있고 그러는데 심신을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해야 될, 제가 서진 상태 아닙니까? 되도록 약속하지 말고 술도 좋을 때 먹어야지.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술 먹으면 집에 일찍 오는 걸로 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마음을 쉬게 하는 걸 저는 단전호흡. 그 다음에 그때는 명상을 아직 잘은 못했어요. 기초적인 거.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시에, 4시 50분에 종을 쳐서 5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암사동 사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서 한강변으로 가서 암사대교를 지나서 저쪽 팔당으로 가다 보면 깔딱고개 있어요. 처음에 올라가지도 못했지. 죽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울증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전엔 조깅을 했는데 이제 무릎이 많이 이제 해서 저걸 탔는데 1시간을 했어요. 갔다. 그걸 매일 하고 6시에 들어오면은 이제 샤워를 하고 밥 먹고 일찍 출근했습니다. 남보다 1시간 반 일찍. 여러분들 운동은 하여간 우울증이고 뭘 떠나서 운동은 필히 하셔야 돼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편합니다. 인격자도요. 내가 우리 몸이 편하면은 남들한테 마음이 편해지고 그럼 남들한테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높은 산에 안 가지만 산을 가고 해서 몸을 계속 활성화를 시켰죠. 좀 피곤할 정도로. 그럼 머리가 쉬게 되잖아, 또. 낮이 중요해요. 낮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니까, 조직 생활. 여러분들 되도록 말 적게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허하다고 괜히 쓸데없는 말 해봐야 약점만 잡히고 실수할 수 있어, 남한테. 말 적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남이 말 듣는 거. 저도 말이 많은 편이거든. 이 기자 출신이고. 자연적으로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경청이라는 게 상대방이 좋아하더라고. 내가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 난 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러고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내가 정신적 방어 능력도 약한데 괜히 말 끄집어내봐요. 회의할 때 특별한 거 내가 확실하게 안다는 거 외에는 제가 듣고 했더니 이 새로 직원들도 절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저분은 참 이렇게 진중하시고 모든 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보시는구나. 실은 이 사람들 몰랐지 그때.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누가 없을 때는 스트레칭이라든가 끊임없이 뭐 또 점심 먹고 산책이라든가 심호흡, 단전. 저는 단전호흡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계속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릴렉스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생각. 이런 식으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규절들을 아예 수첩에 적어놓고 다니면서 어딜 가든 뭐 공식 숙상이건 아니건 간에 갖고 다니면서 외거나. 근데 안 헤어져요. 이게 나빠졌기 때문에 안 헤어지는데 계속 반복하고 보고 막 이랬죠, 이제. 대표적인 규절들이 저런 거예요.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시죠? 남아프리카 대통령 지내셨고 흑인 그 인권 운동을 하셨는데 백인들도 용서하고 아주 20세기 성인이죠. 그 사람이 감옥 생활을 28년, 9년 정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만약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회였다. 저 감옥을 우울증으로 대비를 해보십시오. 내가 우울증을 걸리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일, 그런 걸 생각하는 일조차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우울증을 걸렸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 훈련도 하고 불만도 줄이고 남한테 막 비판하던 말도 줄이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너무나 와닿는 규절이에요, 저게. 저런 성인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당연히 힘든 일도 있고 이런 거지. 그래, 바로 이거가 나한테 기회일 수가 있어. 나를 갖다 그동안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는 다 우리한테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못마땅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게 쌓이다 나오는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괴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어. 다 방황해요, 우리. 피에르 케고르라고 아시죠? 덴마크의 철학자.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과 불안이거든요. 제가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제가 왜 이런 걸 외우고 돌아다니겠어요. 그죠? 저 잘난 맛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 저녁이 있는 삶. 옛날에 손학규 씨가 이제 대통령 캐치프레이즈. 그 저녁에서 집 먹고 아내하고 산책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TV를 보는데 뉴스는 잘 안 봤어요. 그리고 되도록 보면은 뭐 코미디 프로나 아니면 좀 괜찮은 무슨 그 드라마 같은 거. 그리고 제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단전호흡을 했기 때문에 단전호흡으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체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시연을 보일 수도 있는데 도리도리라고 되게 다 민간요법들이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몸과 마음이 릴렉스를 하고 그걸 하면서 저녁 시간을 갖다가 좀 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해요. 그리고 모든 게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 섹스피어의 희극 중에서도 All'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해도 막 좋게 하다가 나중에 싸우고서 헤어지면 생각나는 건 헤어질 때 모습이 제일 크게 납니다.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면은 해피엔딩이 되면 그 생각이 나요. 그거는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2002년도인가요? 경제심리학장. 카너맨이라는 교수가 직접 과학적으로 입증도 했어요. 이런 뭐 통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치 좋은 식당 가서 마지막은 달콤한 디저트 나오는 것도 비교해서 그 디저트 때문에 다 좋아지는 거예요, 또. 영화의 마지막 라스트 씬이 중요하듯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5분 전에 하면은 그날의 좋았던 일을 억지로 끌어올립니다. 뭐. 그러다 없으면 작은 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죠? 내가 집에 오늘 잘 왔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히 먹고 긍정의 힘이라든가 이런 책을 5분 내지 10분 정도 보면서 하면은 그런 포지티브한 마음이 잘 때 가요. 새벽에 일어나면 또 힘들죠. 힘들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루를 갖다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하니까 야간이 이제 점점 줄어나갔어요.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이제 이틀씩. 그래서 이제 야간을 하는데 한 달 되니까 이제 뭐 수면제는 안 드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항우울제는 반으로 줄이시고
진정제를 제일 먼저 줄였던 거고, 진정제는 빨리 줄이고 그 다음에 수면제를 끊고 마지막에 생겨울제, 항우울제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 속도가 되게 빠르십니다. 그러니까 모범생이었지. 그렇지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보통 사람의 건강으로 온 겁니다. 그걸 만족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거 당연하죠. 행복하게 되고 뭔가 인격적으로도 더 성숙되고 그래서 남한테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기자 왜 하셨어요? 돈 벌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 마음 상태로 가려면은 지금부터 더 노력을 하시고 자신과 직면을 하십시오. 우울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이 질병이라는 거는요, 돌이켜보면 때로 하늘이 주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심신을 다루고 말이죠. 그런 데 대한 경고이자 너 그렇게 놔두면 큰일 나니까 빨리 고쳐. 라는 시그널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내 신체를 정상화시키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치유의 과정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 구스타프 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병에 대해서 자연이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다. 질병을 갖다가 무슨 마귀 보듯이 하지 마.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야. 자연이 인간을 치유시키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야. 그 생각을 질병이 아니라 재앙으로도 한번 연결했어요. 우리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 탓이 아닌 일이 나오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어요. 자식들, 야, 누가 해외여행 가서 사고 쳤어. 이렇게 다쳤으니까 너 가지 마.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야죠. 내가 노력하지만 사고는 나요. 나한테도 날 수 있고 남한테. 그 재난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동적인 얘기죠, 그런 말을 드리면서 저는 제 상처받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저 왜곡된 습관, 이 안 좋은 습관을 이제 지금부터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 우울증 발병에서부터 치료를 마칠 때까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주무시기 전에 단전 호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호흡인지도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음식물하고 호흡, 이 두 가지가 호흡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숨 멈출 때 우리 인생이 가죠. 숨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죠? 호흡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산소가. 그죠? 지금 더구나 지금 대기도 나쁜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복식호흡, 숨을 실은 잘 못 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현대인들. 그래서 특히 우리 가정주부분들도 그렇고 단전호흡을 동네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단전호흡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아니면 국선도라든가 또 단학선언 1개월 이상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딴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서 그 호흡을 잘하는 단전호흡만 좀 배우시고서 집에서 노력하시면 되지 않나 하는데, 예컨대 이제 단전이라는 게 여기 배꼽 아래, 이제 배꼽에다가 이제 배꼽 위에다가 제가 손을 갖다 이렇게 넣으면 이 삼각형을 그리면은 이 상태가 단전입니다. 이 하단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실 온몸 우리 사람의 그 기운이 이쪽에 이제 있다는 거죠. 얘가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근데 그때는 이제 우울증이 걸리면 허해지니까 당연히 힘이 없죠. 배심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들이쉬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안으로 복부 쪽으로 당겼다가 내밀었다 하는, 이걸 이제 소위 장운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처음에는 한 20번 하다가 그 다음엔 50번, 100번, 중간에 이제 끊었다가 한 이런 이제 운동을 했고, 여기를 강화하게 해서 단전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단전치기는 바로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게 다 힘이 가는 거거든요. 치는데 그때 동작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약간 무릎을 숙여주면서 이렇게 약간 리듬을 타주면 훨씬 쉽습니다. 이런 거를 처음에 20, 30번씩 하다가 한 50번씩 몇 회 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인맥 풀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편해지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여기가 편해지는 운동. 그게 이제 대략 이렇게 해서 인맥 풀기라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약간은 이제 굽힌 자세에서 오른쪽에도 오른쪽부터 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주먹을 살며시 잡고 몸과 이거는 그대로 보고 이것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몸은 그대로입니다. 다리도 그대로 하고 다시 제자리. 처음엔 천천히 하세요. 다시 오른쪽. 똑같이 여러분들. 다시 제자리. 다시. 그럼 허리도 땡기고 막 그러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좀 더 빨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엔 천천히 10번.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시 이제 왼쪽으로요. 왼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천천히 10번. 근데 이걸 하면 말이에요. 저는 여기가 풀려요. 물론 다른 운동으로 지금 꼭 이거 안 하고 다른 걸로도 풀리는데,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천천히 하시는데 나중에 속도도 붙고 10번이 아니라 한 50번씩 한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쪽 50번. 그걸 또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운동은 뭐 어디 특별한 데가 없고 집에서 뭐 빨래를 하셨다거나 이럴 때 늘 하십시오. 다른 스트레칭도 많지만 저는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소위 기가 풀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 그때 이거는 아주 소위 이제 기공이라든가 단전호흡 쪽에서 하는 민간요법들인데 저한테는 무척 도움이 됐습니다. 예, 오늘 뭐 부끄러운 얘기죠. 사람이 좀 못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 발병에서부터 병원 치료까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일단 이제 병원 치료는 마쳤지만 인간이라는 건 그 다음 내 모습이 어떤가,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는 누구지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우울증을 통해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두 번째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축복일 수 있다. 절망 상태에서도 이게 나한테 축복일 수 있어 이러고 덤벼드는데 그런 사람한테 당할 수 있겠어요?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성격이 네 운명이 된다.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데 대한 좀 진지한 고민. 이러다가 또 힘든 일이 오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또 잘 견뎌내야겠다는 그런 견인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